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릴 때 한 번쯤 상상해봤던 미래의 모습인데요. 5년만 기다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항공교통계획, 도심 항공교통계획을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한 20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물류 운송과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 정말로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 하늘을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자,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부동산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겁게 다녀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권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현황상 권리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그쪽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도대체 유치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핸드폰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비용 30만 원을 내지 않는다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 핸드폰을 유치, 즉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핸드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러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는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권리인 유치권에 대하여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현황상 권리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권리 투자 경매라고 해서 현황상 권리 투자, 등기부나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지만 현황상에서 현장 물건에 직접 가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알듯이 현황상 권리, 유치권인데, 자, 경매 물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고 또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있죠. 왜 저 물건이 저렇게 유찰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는 어때요? 낙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현황상 지금 권리 투자하는데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미리 담보 물건으로서 이 물건을 입찰 전에 먼저 권리를 해결하면 어때요? 입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입찰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이 권리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 권리를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입찰하면 가장 편안한 어떤 경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 법률상 유치권에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권리 분석해서 인수나 소멸로 간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몇 년 동안 그 물건에서 점유를 했는가, 얼마만한 고생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버텼는가, 이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상당히 어때요?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보죠. 그럼 모든 유치권이 다 점유만 하면 성립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법률상 성립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이 돼야 진정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 이유가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때요? 제가 그 전부터 강의를 해왔던 게 이겁니다.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가 되지 않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물건으로서 인정해 주려면 등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실질적인 점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유 부분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회적 점유. 사회적 점유가 뭘까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거죠.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여러분이 그 물건,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의 유치권이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랜카드가 걸려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공시라고 합니다. 자, 시간적 점유. 시간적으로도 점유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때요? 24시간.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사회적 점유를 한 이유 바로 어때요? 시간적으로 24시간 풀로 지속적으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적 점유입니다. 공간적 점유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 유치권인데 공간적인 점유 어느 부분이죠? 내가 5층 건물을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3층, 4층은 실질적으로 제3자가 임대차로 나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1, 2층만 점유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입구에서 1, 2, 3, 4층을 5층까지 다 함께 점유한 걸로 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게 단독 건물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아니면 어때요? 집합 건물로서 상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내가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공사 물건에서 전부에 대해서 공간적인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가 되지 않고 전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유치권이 점유로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성립 요건.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련성이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모든 유치권이 경매 물건 속에서는 허위 유치권이 너무 많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거의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 유치권 나오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98%가 유치권이었대요? 가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짜라는 부분은 공사를 직접 했어도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련성은 뭐냐? 그 현재 해당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공사를 했으면 그 해당 물건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유치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사를 하지 않는 타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주가 공사를 한 그 물건에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 속에서는 부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찾아내서 부존재 사유로 권리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래기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도래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건축주와 시공사죠. 시공사 간에 도급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도급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못 받은 상태죠. 이 잔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잔금 기간이 있겠죠. 이 잔금을 실질적으로 12월 30일이다 라고 하면 12월 30일 이후에부터 유치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계속 지속적인 점유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도래기 마지막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잔금 기일 이후부터 유치권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립 요건 네 번째, 배지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배지 특약이 가장 중요하죠. 이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는데 이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잔금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잔금 납부는 어떻게 한다? 이 물건을 전체적인 분양이 다 끝났다. 아니면 모든 임대가 다 끝난 이후에 잔금은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 거예요. 잔금 부분에. 그러면 기간이 도래했어도 배지 특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왜? 실질적인 잔금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였는데? 12월 30일까지였는데. 그런데 어때요? 임대나 분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알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만 배지 특약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부분이 마찬가지죠.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 주니까 시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공사대금 잔금을 뭐 하겠다? 실제로 전세권으로 설정을 해주고 여러분한테 분양을 해서 이 물건을 변제하겠다. 아니면 근저당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전입니다. 실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 예를 들어서 잔금이 5억이다라고 하면은 6억 정도 전세권이나 근저당으로 설정해 준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순위이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4차까지 떨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2순위 권리자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 근저당으로 전환된 그 권리로 가지고 나는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유치권자다라고 말을 하고 새롭게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이미 배제 특약이 있었다. 한마디로 유치권이 근저당이나 전세권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현황상 권리권. 그러면은 현황상 권리 투자인 유치권을 우리가 경매 물건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유치권에 대해서 있는 물건, 특수물건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입찰 전에 이 권리들을 다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매 물건 속에 유치권이 있다. 진짜 유치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공사된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물건을 입찰하러 갔더니 진짜 유치권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유치권 때문에 포기하겠지만 저는 그 유치권자를 고객화시킵니다. 입찰 전부터 그분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내죠.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 합의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낙찰받으면, 제3자가 낙찰받으면 진짜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대출에서 제한을 받죠. 그런데 저는 미리 합의를 봐놨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해도 어때요? 저에게만큼은 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진짜 저렴하게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와 함께 그 물건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건 딱 낙찰받고 그 이후로 경매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경매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매시장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어때요? 조금 더 경매 물건의 법적인 테두리보다 여러분의 굉장한 경매 마인드가 새롭게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유치권이라는 건 뭘까요? 가짜 유치권. 가짜 유치권은 허위, 불법이나 위법도 가짜 유치권에 실질적으로 속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이 많습니다. 성립 요건이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4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중에 완벽하게 점유를 못하고 아니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서도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뭐냐? 결정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상 권리투자에서 유치권 권리투자, 입찰 전과 입찰 후로 한번 나눠볼까요? 입찰 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의 현황상 투자, 입찰 전에 권리 투자를 먼저 해 간다 그랬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유치권 부분이라는 건 위험한 부분이지만 먼저 합의를 해놓고 입찰을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거죠. 가장 두려움도 없고 편안한 경매가 되겠죠. 자, 또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를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물건을 아직 채권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 나가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의 합의금, 유치권 금액을 합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어때요? 그 물건을 완성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때문에 어때요? 입찰 전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저가 낙찰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른 제3자한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낙찰받은 저한테 유치권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찰 전에 저에게는 대출이 충분하게 일반 물건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진성과 가장 그래서 인도명령을 가지고 풀려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합의로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대출적인 면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 조건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다 알고 준비를 하고 갔더라도 케이스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꼭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보세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해보고 함께 활용해볼 수 있는 시간 투자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정보는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기본 정보와 함께 입지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에는 방금 교육을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매 물건에 접목을 한번 시켜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속에는 실제적으로 특수물건이라 낙찰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호선 직산역에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한 호가 59.99제곱미터 약 26평형 정도 되겠죠. 총 10층 중에 3층이다. 단지 내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죠. 유치권이 지금 이게 43억 5천 정도, 5천만 원 이렇게 정도
행사 중입니다. 자, 감정가는 현재 하나가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가 2,435만 원 지금 현재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상의 권리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 보시면 선순위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 권자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바로 가처분을 해놓은 물건인데 이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처분 권리는 소멸된다. 소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이 1순위로 7억 5천, 2순위로 5억 2천 5백. 그 다음에 또 가처분 나왔죠. 3순위입니다. 가압류 하면서 이 물건이 임의경매로 43억 4,500. 이 물건이 바로 유치권 경매입니다. 유치권 금액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로 다시 중복경매가 이루어졌죠. 자, 이 물건은 5억 2,500만 원짜리입니다. 결국은 이 근저당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을 했다. 2순위. 결국은 이 물건이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이 중복 경매되어 있어서 진행한다. 그러면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의 충돌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실질적 경매로 진행하고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어때요? 정지해 놓고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입지 여건은 지금 서북구 신당동 아파트인데요. 먼저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주대학교 천안 캠퍼스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인근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인근에 서북구청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물건의 임대사업으로 가면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아파트 전해드립니다.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유치권이 행사 중인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배우 수요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아파트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격적인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대표님. 네. 자, 조금 이 물건을 보시면은 유치권도 있고 굉장히 어때요? 정지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아직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여러분 취득은 바로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8% 정도가 지금 현재 준공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 그래서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고 현재 가보시면 어때요? 내부는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출입구부터 해서 막혀져 있는 유치권으로 전혀 자기들이 점유를 하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관계를 보시면 어때요? 공사 중에서 아직 이런 물건이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은 가보면 어때요? 완성된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 물건에 가면서 어때요?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이 물건을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과 아니면 입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현장 조사까지 마쳤던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 중에 그 물건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서북구에서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을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줬다. 개발 행위 자체를 완화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유치권 권리 투자로 미리 입찰 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여러분이 입찰을 하시려면 점유권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이 입찰 가신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낙찰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유치권 때문에 이만큼 저렴하게 유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어떻게 권리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입찰 전 권리 투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고요. 입찰 후에는 권리 투자, 유치권 합의금으로 실투자 금액을 전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입찰 후에 어떤 권리 투자보다는 입찰 전에 권리 투자에서 편안한 경매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가가 7,100만 원입니다. 7,100만 원. 그런데 지금 2,435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유찰.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죠. 입찰 보증금 2,435만 원에 10%만 있으면 됩니다. 10%만. 자, 입찰 가격은 어떻게 하냐? 최저가 2,435만 원 이상 입찰가를 작성하면 되는 이러한 물건이었습니다. 네. 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나요? 자,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하느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전화 주시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3897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평택 화양지구의 서희 스타일스 네. 아파트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 네네. 전망이 어떨지 분양을 받아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잘 주셨습니다. 서희 스타일스 평수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25평. 25평 보고 계시고요. 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좀 예.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평택 화양지구의 서희 스타일스 분양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주변 지역은 좀 잘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 누구 추천을 받아서 거기 추천받아서? 가봤거든요. 예. 네. 가격대는 대략 나왔죠? 네. 한 얼마 정도 하던가요? 가격이 저렴해서 25평이 예. 평당 750 정도. 750? 네. 750만 원.
일단은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해볼만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서희 스타일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시기하고 네. 이 평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쪽 라인, 이거 화영지 쪽 주변 지역하고 이 맞물리는 게 있죠. 이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택지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이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것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오겠다 이것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 들어가는 고속도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광역출도망 이것도 맞물려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분을 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네. 평택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프리미엄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화영지구 쪽, 이제 평택항 쪽 주변 지역이 이제 가격 매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런 아파트. 근데 이게 이제 지역적 아파트죠. 아파트이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조합 아파트에서 이제 분양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이 물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투자로 해서 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이 전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세라든가 월세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거 하나 좀 단점 외에는 큰 단점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게 시청자를 위해서 주변 지역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중요한 것은 이제 화영지구 쪽 주변 지역이죠.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평택항이 있습니다. 이 평택항 주변 지역에는 뭐 황해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중국하고 밀접되어 있고 중국하고 단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원하는 어떤 뭐 황해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그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뭐 딜레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국제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페리오라고 하죠. 큰 페리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즉 부산 쪽 외에는 이 서해안 쪽 라인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가 깊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평택 안쪽으로 해서 페리오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 안중 쪽이에요. 이 안중 쪽, 이 송담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제 안중역이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이 생기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철도 노선이에요.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선, 적게는 한 600만 원, 한 690만 원대, 750만 원대 이 사이에서 분양가가 좀 매겨질 것 같은데 가격대는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거리 외에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어떤 시기, 또 아파트가 이 단지 자체가 뭐 소규모 단지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의 또 단점이 또 하나 좀 만들어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규모 단지가 이 화양 택지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거든요. 약 한 1,50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안에 이제 편의시설과 같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음에 이제 준공되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좀 약간 하향될 수 있겠지만은 빠르게 또 전세가를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오히려 뭐냐면 이런 것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 안쪽에서 그 송담리 쪽에서 이 안중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안중역 자체가 복선전철로 해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게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소사 대곡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하철하고도 상당히 좀 빨리 맞물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동량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서해안 쪽의 유일한 어떤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청약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봅니다. 끝번호 649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자, 고강동 424-7번지 성원빌라에 1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2.7평 정도 나오는데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서 이 빌라를 전세 놓고 가야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부천시 고강동으로 가세요. 이 다세대 주택 보유 전망 체크합니다. 이사님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를 실거주를 해서 2016년도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은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연립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주변 지역에 있는 빌라, 같이 이제 묶어져 있는 이런 빌라들은 아마 좀 부동산 쪽에서 아마 좀 매도하시겠냐 이런 얘기를 좀 아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위치가 그렇게 아주 썩 좋다 이런 표현은 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월 IC 인터체인지가 있고 이 경인고속도로 라인 자체가 이제 제물포 터널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죠. 아마도 한 내년쯤이면 이제 그 제물포 터널 쪽이 이제 지하화되고 이쪽이 이제 공원으로 덮이고 이런 어떤 모양 형태가 아마도 한 2021년 늦게는 한 2022년 정도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쪽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빌라예요. 이 빌라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연립주택 형태의 빌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다라 순서로 되어져 있는 신원빌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빌라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2018년도에 들어서 상당히 메리트를 좀 갖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 자율형 정비 사업 중에 이렇게 그 연립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고도가 있는데 이 고도도 지금 현재는 그 용적률을 상당히 좀 많이 풀어준 편이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시는 실거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메리트를 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메리트는 상당히 있죠. 오히려 뭐냐면 이 물건을 지금 실거주로 하고 계시고 좀 매도 시기 또 다음에 또 이전하는 그 아파트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물건은 전세를 놓고 좀 옮기시는 것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경인고속도로 이게 지하화가 된다면 빠르게 위쪽에서는 이제 그 녹지 공간이 좀 많이 될 거거든요. 이쪽 주변 지역 자체는 도로만 가운데 있을 뿐이고 주변 지역이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고 한다면 토지가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형 정비 사업 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순간을 보면서 매수 시기,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방향성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미나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흐름 체크해드리고요. 현재 이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되는지, 또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또 세테크 방법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이사님 직접 만나보시면서 또 간단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통건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제 통건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오히려 뭐냐면은 뭐 3억이라든가 4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과연 이런 통건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고도 한 3억 정도, 한 4억 밑에서 오히려 그거 갖고 전세를 사느니 이런 어떤 통건물로 해서 좀 실거주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이 역곡역,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곡역에서 현재까지는 역곡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또 구로 항동지구하고 또 맞물리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 자체는 약간 205.5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60평이 넘고요. 건물 자체는 현재 지금 건물이 올라갈 그런 어떤 시기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상 5층에 7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3룸 4개, 2룸 2개, 원룸 하나로 좀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오히려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투자 금액이 안 들어간다. 또 내가 또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그 투자 금액, 내가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적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한 2020년 10월 달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약 한 10억 4천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실투자 금액이라든가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통건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신축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입지와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예,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앞쪽으로에서는 역세권 주변 지역이 상업 지역이 되어져 있어서 그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곡역 쪽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편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바로 이 괴안지구가 위치해 있고 이 괴안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또 바로 뒤편에는 이렇게 서울 항동지구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확정이 돼서 현재 좀 개발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지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흥 인터체인지에서는 약간 차량으로 약간 5분 정도, 또 서부간선도로라든가 광명 인터체인지도 직접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 마곡역이라든가 또 여의도역, 또 지하철과 이용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약간 30분대에 좀 진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주변 지역의 입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항동지구와 괴안지구, 이 역곡 주변 지역의 구도심 지구와 맞물려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괴안지구가 지금 현재 좀 되어져 있는데 이 괴안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그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 주력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괴안지구 안쪽에 약 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이다. 또 항동지구 자체도 현재 지금 꾸준하게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주변 지역에 업무 시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도로와도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임대가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또 집가의 상승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항동지구와 옥길지구, 이 역곡 중면에 또 소사 구도심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또 소사 원시선, 또 앞으로 또 올해 이제 만들어질 대곡 소사선과도 맞물려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부천이 정말로 생각보다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목동, 여의도 진짜 금방 오거든요. 자, 그리고 호재적인 부분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사님께서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건물과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총 7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룸과 원룸, 이 투룸 구조로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3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는 반전세나 월세를 놔서 어떤 월세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은 현재 이렇게 좀 철거가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이렇게 다세대 물건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이 앞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6m 도로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또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 뒤편에는 약간 3m 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6m 도로, 뒤쪽으로 해서 3m 도로가 맞물려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상 임차 현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전세를 놨을 경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가를 좀 보시게 되면 뭐 2억 5천, 거의 한 2억대 수준에서 현재 좀 전세가 좀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이걸 다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와 거의 더 맞물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금액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전세라든가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3룸 구조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으시고 이게 원룸이라든가 투룸 형태로 되어져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를 놨을 경우에 약간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좀 내가 투자 금액을 좀 더 높여서 내가 실거주로 좀 하겠다. 그래서 3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 정도는 내가 거주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투자 금액 자체, 내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약간 4억도 채 안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1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를 약간 11억에 월 한 150만 원대를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11억과 대출액까지 또 포함하게 되면 투자 금액 자체를 약간 1억 1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강남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서울시 서초구에서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물건은 다 지어진 상가입니다. 현재 지금 후분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한 4분 거리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에 1층에 나와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자체가 약 한 6억 1,500만 원대다라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매가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구반포역 쪽 주변 지역은 현재 그 반포주공 아파트 현재 지금 한참 재건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 3구 그중에서 서초구 하게 되면 이 학군을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 반경 500m 내에 뭐 동작중학교라든가 동작초등학교, 또 반포초, 세화여고가 위치할 정도로 학군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상가를 하는데 왜 학군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방배동 카페 거리와 이 서리프 터널과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약 한 3,600세대와 맞물려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거리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반포주공 전체적인 이 단지 자체는 한 4개의 어떤 주택구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주구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현재 뭐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현재 지금 시공사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해서 좀 경쟁 입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3주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 물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에 충분히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양재 IC에서 한남 IC로 퍼지게 되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되고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마련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역할을 좀 톡톡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은 현재 좀 다 지어졌습니다. 가서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만 하더라도 막 큰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만큼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골라내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거에는 이 물건이 있던 부지가 이 마트, 즉 25시 마트가 있던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유명한 편의점에서 지금 현재 좀 입찰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본 물건이 이렇게 3개의 호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개밖에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희소성을 좀 갖는 그런 어떤 상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가격, 이 평당가를 보시게 되면 약간 8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도 새롭게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맞게끔 가격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좀 분석해 보면 매매가가 약 한 6억 1,500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5천에 약 한 120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50% 이상을 좀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예상 임대가, 즉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금 약 한 2억대 미만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서 직접 보시고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지금 딱 필요한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 드릴 겁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투자 전략, 그리고 전망,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자,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세미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 부동산을 갖는 길, 또 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잘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모든 고민의 길이 통하는 곳 바로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어두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로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